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기다리던 원전 수주 소식 어제 기사화가 되었죠. 오늘 주가 움직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집트 원전 수주 소식 이후 주가 움직임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무료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주식톡 정보 공유방은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종목 매수는 드리지 않았고 한 두 종목 정도 드렸습니다. 그중 한 개는 하나 시스템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추천드린 대성 에너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종가로 보면 하나 시스템은 3% 정도 그리고 대성에너지는 5.7%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식은 팔알이 인내라는 말이 있죠.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할 때와 그리고 쉬어가야 할 때 현재 산업 방향에 맞는 포트 구성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해 주신다면 무료라고 설명드렸고 제가 1년 넘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간단하게만 시장 살펴보고 오늘 다루려는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잭슨홀 미팅이 시작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긴축 우려에 대한 선 반영 인식과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하락, 세 번째는 경제 지표에 대한 호조로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막판으로 가면서 계속 약해지는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했던 이번 주 잘 버텨가다가 오늘은 한번 좀 쉬어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강보합, 약보합,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 원달러 환율도 133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아직은 환율이 높다고 볼 수는 있으나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로 외인 기관 모두 순매수가 되었죠. 반면에 코스닥은 양매도 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좀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장중에 또 속보가 있었는데 메인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죠. 푸틴이 긴급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으로 시장 막판에 주말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한 이런 우려감으로 좀 시장 자체가 좀 흘러내렸다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미장과 주말간 별일 없이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 정도로 보고 이집트 관련 소식 간단히 체크해보고 주가 움직임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개요를 보시면 2017년부터 로사톰 자회사 격인 ASE, JSC가 원전 수주를 따냈고 한수원이 작년 12월 또 국내 원전 기술을 인정받아 단독 협상자로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어제 날짜로 또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총 사업비는 약 40조 650억 달러로 한국 참여 내용을 좀 보시면 2차 기자재 공급, 터빈 시공 등으로 볼 수 있고 사업비는 약 3조 원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터빈 제작만 맡았는데 이번에 제작과 설치까지 모두 진행하는 걸로 변경이 되면서 더 큰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기다리던 원전 계약 수주가 이렇게 나와 주었는데 두산이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 하지만 주가는 좀 미적지근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5% 정도 좀 갭상승 출발 이후에 다시금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원전 테마들도 금일 보합권에서 플러스로 가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좀 하락 구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원전 수주가 사실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로 뭐 새롭게 나온 특별한 이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8월 달만 보자면 뭐 20% 정도 이렇게 좀 올랐죠. 여기에 어제 외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는데, 아마 이 원전 수주 소식에 대한 부분을 알고 미리 좀 선반영된 물량이 아닐까 좀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수주 공시나 계약 공시가 뜨면 한 차례 상승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재료 소멸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 오름세가 컸던 두산 에너빌리티였기 때문에 상승폭도 그만큼 제한적이었다. 뉴스 기사 이후에 좀 세론 관점에서 좀 물량을 팔고 나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 보셔도 1200만 주가 넘었는데, 음봉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고도 결국 2.2%밖에 빠지진 않았다. 아직은 22,000원 구간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으로 크게 동요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전 산업은 이제부터 다시 국내외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본격화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는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급은 정말 좋았는데요. 기간이 뭐 180만 주 가까이 이례적으로 들어오면서 강한 양봉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의 매매 동향은 이렇게 좀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외인도 21만 주 순매도, 기관도 38만 주 이렇게 던지면서 오랜만에 양 매도가 좀 나왔고, 프로그램도 외인들 따라서 22만 주 이탈이 되었죠. 여기 외국계 JP모건 보시면 39만 주 이렇게 좀 던지면서 오늘은 하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개인은 55만 주 순매수가 되었고, 기관들 중에서 투신, 사모펀드 매수세를 보였으나 외인, 연기금 그리고 JP모건이 물량을 털어내면서 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도 뭐 8월달 이렇게 매수된 이런 물량과 오늘 거래량 대비로 봤을 때 충분히 2%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시 외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연속적인 이탈로 이어갈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23,000원 한번 터치하고 빠지는 그림이 아니길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좀 보시면 어제보다 비율은 증가를 했죠. 하지만 1.3%로 안정적인 이런 공매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1200만이 넘어서면서 수량이 15만 8천 주가량 좀 늘어났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 잔고로 좀 보시면 8월 23일이죠. 1023만 주로 전일 기준 대비 다시 50만 주 가량 이렇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차도 보시면 여전히 신규 체결량보다 상환량이 훨씬 많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공매, 대차, 외인, 기관, 연기금, 수급들 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원전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죠. 1.55% 이렇게 진행이 됐고, 고점이 1.7%까지 만들어내면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대로 치면 23,050원까지 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마이너스 2.2%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쉬운 점은 이런 호재에도 23,000원이라는 상승 변곡점을 좀 유지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음봉의 거래량이 오늘 1200만 주가 넘게 이렇게 나왔는데 종가상으로 보면 2.2% 정도 마이너스 됐다는 점이죠. 전반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보다는 매도세가 더 강하게 유지가 되었고 22,000원은 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상방으로 들지 아니면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5일선과 11선
여기에는 현재 주가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7월 말부터 좀 보시면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큰 조정이었습니다. 2%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방으로는 여전히 23,000원 돌파 이후에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 만약 하방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22,000원 구간, 그리고 여기를 이탈할 시 21,500원 구간은 반드시 지키면서 지지라인을 받아야 하고, 여전히 저는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올리기에 좀 힘은 남아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원전에도 세금 혜택, 두산 SK 등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원전 발전 사업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과거 34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 시공 능력이 거의 없다. 비교적 최근에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은 모두 한국 기업이 참여했기 때문에 현지 신규 원전 건설이 증가하면 한국 기업도 수혜가 된다. 미국의 가장 최근에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은 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과 원전업계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32년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의 메가와트당 15달러 상당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경우 설비 투자 금액의 30%에 대한 투자 세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석탄 발전소 부지에 원전 건설하면 추가 10% 세액 공제를 받는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 1메가와트당 최대 44달러의 세제 혜택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낙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 원전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원전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현지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미국에서 완공돼 가동된 원전은 2016년 와츠바 원전 2호기가 유일하다. 이 밖에 2000년대 이후 건설에 착수한 원전은 예산이나 기술력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에서 폐쇄를 검토 중인 12기의 원전이 가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친환경 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원전 발주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나 신규 원전 발주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거론된다. 미국은 1979년 원전 사고로 34년간 새 원전 건설을 중단했고, 이후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독자적 건설 능력을 상실했다. 한때 최고 원전 기업이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영국에 매각됐다가 일본 도시바가 인수를 했고, 2017년 파산 보호를 신청을 거쳐 캐나다 사모펀드에 팔렸다. 브룩스 역시 수익성 문제로 웨스팅하우스를 매물로 내놓았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이 신규로 건설했던 원전은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서머 원전 2, 3호기와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의 원자로를 공급했고, 서머 원전은 예산과 기술력 문제로 건설이 중단됐고, 보글 원전 역시 준공이 지연되면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IRA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이들 원전에 대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용만 보셔도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또 정부의 혜택,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도 한국 시공 능력을 인정하면서 협력을 원할 수 있고, 앞으로 체코라던가 폴란드 이런 대형 원전들 뿐만 아니라 SMR 또 수주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K텍소노미도 원전이 포함된다면 국내로부터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과 그리고 원전 수주도 점점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유럽은 에너지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계속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럼 재생에너지라던가 원전은 핵심 전력원으로 핵심
전력원으로 더 부각될 수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잔고가 14.2조로 3년치를 확보했다고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집트 수주 소식도 나왔고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적인 부분만 더 받쳐줄 수 있다면 더 좋은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켜볼 이유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좀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안타 증권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